안녕하십니까, 고영 강사 지창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 특강 적용학습 고전산문 8강 작자미상의 소현성록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현성록은 지금까지 한 번도 수능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이 비슷한 유가 최근에 이제 수능 시험 나온 적이 있죠. 이제 여러분이 참고할 만한 지문이 2020학년도 수능에 유씨 3대록이라는 작품이 나왔었습니다. 이제 요런 그 작품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체적으로 이제 가족의 어떤 이야기, 어떤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이 벌써 유씨 3대록이니까 3대.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손자까지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여기는 이 소현성록도 가족 관계가 무척 복잡합니다. 이거 이제 사실은 모든 가족의 이름을 쓰면 거의 뭐 한 페이지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뭐 소강에서 출발해서 소강에 이제 부인이 셋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첫째 부인 양씨로부터 낳은 자식이 소현성인데 이게 주인공이죠. 이 소현성이 부인이 셋이 있었는데 그 세 부인 중에서 첫째 부인 화씨와 둘째 부인 석씨한테 모두 낳은 자식이 15명이에요. 장난 아닙니다, 진짜. 그리고 그 15명의 자식들 중에서 몇 명의 자식들이 또 이 이야기 스토리의 또 주 메인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인물들이 너무 많고 사실은 지금 이 연계지문을 공부한다고 해서 수능시험에 이 소현성 나오게 되면 이 장면과 관련 있는 장면이 나온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어느 장면이 나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따가 이제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여기는 가족관계만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하시면 그 가족관계에 따라서 이제 갈등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가족관계들만 좀 잘 이해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팁을 조금 드리자면 자 팁을 좀 드릴게요. 여기에 주인공은 소현성입니다. 소현성. 지금 이제 여기 직책은 이제 승상으로 나오는데 이 소현성한테 아까 말씀드렸죠. 부인이 셋인데 그 중에 첫 번째 부인과 두 번째 부인 낳은 자식이 15명이라고요. 그 중에 여기서 이제 낳은 자식 중에 아들들은 이름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소운땡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소운성, 그 다음에 또 저 뒤쪽에 보면 첫째 아들인 소운경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소운땡이라고 돼 있으면 다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들이 모두 10명이에요. 10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딸이 있죠, 딸. 딸은 대부분 이름이 어떻게 통일되어 있냐면 소수땡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첫째 딸 이름은 소수정, 둘째 딸 이름은 소수옥, 세 번째 딸 이름은 소수아 이렇게 해서 이제 소수땡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제가 인물 이름으로 팁을 드렸으니까 혹시나 연계지문 푸실 때 이제 뭐 모의고사라든가 아니면 뭐 하다못해 수능시험이라도 이런 지문이 나올 때 소운땡이라고 돼 있으면 다 소현성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소수땡이라고 돼 있으면 아 이거 다 그 딸들이구나 요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손자가 있겠죠. 손자들은 이름이 다 소세땡으로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명망 높은 가문들은 대부분 족보를 쓰게 되고 그 족보를 쓰게 되면 대부분 다 이름을 돌림자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한 이름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게 우리한테는 좀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들을 보시고 아들인지 손자인지 소현성까지 포함해서 아들인지 손자인지 이런 거 조금 판단하셔가지고 인물 관계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 말씀 무슨 말인지 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여기는 이 작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상이 두 눈을 높이 뜨고 자 여기서 이제 승상은 누구냐면 소현성이에요. 우리의 주인공 소현성. 승상이 두 눈을 높이 뜨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 아무리 공주라도 이렇게는 못할 것이다. 곁에 있는 이들은 빨리 공주를 잡아내어라. 자 공주를 잡아내라고 했어요. 이렇게 공주를 잡아내라고 한 것은 공주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인데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요 두 개만 딱 보더라도 아 지금 여기 있는 소현성은 공주한테 화가 났다. 여기는 이 공주는 자 이제 여기는 이 공주는 뒤에 나오는 소운성 있지요. 이 운성의 부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냐면 공주는 결국 소현성한테는 며느리예요. 며느리인데 이 며느리가 시댁을 욕보였습니다. 시댁을 모욕하여 공주에게 화가 난 거예요. 공주에게 화가 났습니다. 지금 상황은 대충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지. 공주가 씹어가지고 뭐 부부싸움 했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지. 니가 게 뭔데? 나 공주인데? 이런 거 했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편하고 부부싸움은 끝나는 게 아니라 시아버지 욕을 하고 아예 시댁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아버지 욕도 하고 시할아버지 욕까지 했다고. 이게 부모는 건들면 안 되잖아. 부모는 아무리 부부싸움이 저하다 그래도 네 아빠는, 네 엄마는, 뭐 네 할아버지는, 나는 우리 아빠 황제인데 이게 좀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무척 열이 받은 겁니다. 이 소현성은. 말을 마치니 운성이 구인과 시녀를 꾸짖어 내쳤다. 그러자 공주가 크게 꾸짖어 말하였다. 누가 감히 나를 범하겠느냐? 아, 공주 이게 장난 아니야. 용서해달라고 할 판데 누가 나를 범하겠니? 곁에 있는 사람들이 비록 공주를 두려워하였지만 승상의 명령을 거역하지 못하고 공주를 핍박하여 전으로 내려오게 하니 승상이 명령을 내려 공주를 사옥에 밀어넣었다. 여기서 이제 사옥이라는 것은 그 감옥은 감옥인데 이게 개인 감옥이야. 개인 감옥. 이게 집안에 이제 명망 높은 집안에 개인 감옥들도 있어. 여기 밀어넣었대. 승상이 즉시 붓과 별을 내어와 상소를 짓고 누구한테? 황제한테 상소를 지어 올렸어. 곧장 묘당으로 들어가 먼저 형부상서 반영일을 불러. 여기서 형부가 뭐냐면 이제 요런 단어들 좀 친숙해져야 여러분들이 아마 고전 읽을 때 좀 더 유리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형부라는 거는 법을 집행하는 부서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법무부가 되는 거고, 상서는 중국관직인데 중국관직으로 보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 반영일을 불러 시아버지를 모욕한 것과 관련된 내용을 법전에서 알아오게 하고, 또 예부상서, 이제 예부란 거는 당시에 이제 그 뭘 주관하는 거냐면 예의와 예법에 관한 거. 그러니까 뭐 외교사절단을 맞이한다든가 아니면 국가의 어떤 행사를 주관한다든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예부상서 오문상을 불러 며느리가 시아버지 섬기는 예와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대접하는 법을 알아오라 하였다. 자, 이걸 알아오라 한 이유가 있겠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이걸 알아오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이를테면 지금 공주를 벌하고 싶어. 그래서 지금 뭐하고 있냐면 공주를 처벌하기 위해 이를테면 이쪽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거죠. 이해됐죠? 법무부 장관이 확실하잖아. 법에 이런 게 나온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한편으로는 집을 다스리지 못한 죄로 운성을 잡아 감옥에 넣고. 자, 장난 아니야. 여기는 지금 이 소현성은 보면 자기 아들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 며느리를 잡아 죽일 거면 자기 아들도 잘못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매우 공명정대한 성격도 알 수 있어. 모두 똑같이 처벌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주의 행동을 금의부에 적어보내고 또 상소를 올려 공주의 모습을 진술하여 죽이고자 하는 뜻을 아뢰었다. 그러니까 결국에 상소를 올려보냈습니다. 됐죠? 상소를 올려보냈어. 그래서 공주의 모습을 상소를 올려서 공주의 모습을 진술하고 죽이고자 하는 뜻을 아뢰었대요.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아, 이 사람 몹시나 강직한 성격이구나. 강직한 성격이라는 것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갈게요. 황제가 표문을 보시고 급히 놀라서 급히 부왕후와 상의를 하였다. 자, 황제가 부왕후와 상의를 했어요. 부왕후는 크게 노여하여 말하였다. 필부 소경은, 자, 여기서 소경이란 소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현성은 어떤 사람이기에 나의 공주를 이렇게 핍박하여 없인 여깁니까? 황제가 말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부왕후는 황권의 어떤 권한으로 왜 신하된 자가 공주를 괴롭히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황후는 노여하지 마십시오. 소경은 묘당 대신으로 주도권을 잡아 위험이 짐의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경이랑 소현성이라 그랬지, 그지? 소현성의 주도권이 즉 황제의 바로 아래에 있는 거야. 태자와 여러 왕들이라도 마음대로 처치할 것인데, 자, 이게 여러 왕들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중국의 관점 잘 이해해야 돼. 중국은 맨 위에 황제가 있고 그 아래에 각 지역을 다스리는 여러 명의 왕들이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으로 치자면 왕이 한 사람 있는 거지만 여기는 중국은 황제 하나에 여러 명의 왕이 있어요. 여러 명의 왕. 이따 보면 알겠죠? 뭐 7왕, 8왕 이런 사람도 있다. 왕이 여러 명 있다고. 그래서 여러 왕들이라도 마음대로 처치할 것인데, 그러니까 태자나 왕들도 마음대로 처치할 수 있어, 소현성은. 그런데 공주가 그 슬하에 있으면서, 슬하란 건 자녀. 그 자녀에 있으면서 방자하게 시아버지를 모욕하고 지아비를 죽이라니 그지가 가볍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방자하게 시아버지를 모욕하고 지아비를 죽이라니 그 죄가 가볍으니까 하는 거 보니 공주의 잘못을
잘못을 황제가 지금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름지기 공주를 살리고자 하신다면 좋은 말로 소승상을 위로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만일 예에 맞지 않게 노하신다면 반드시 소승상이 운성과 공주를 모두 죽이고 스스로 죄를 청할 것입니다. 소승상은 예사 신하와 같지 않으니 가볍게 여기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예사 신하와 같지 않다, 가볍게 여기지는 못할 것이다, 소승상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아무리 황제라도 함부로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권력도 권력이지만 이 소현성이라는 사람이 나라에 매우 중요한 사람이고, 게다가 심지어 이 사람의 성격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들면 안 돼. 드디어 파랑을 불러. 자, 파랑이라는 사람 불러서 여러 명의 왕이 있다 그랬지요. 소승상을 타의를 하시고 답서를 내려 말씀하셨다. 치매의 자식이 이렇게 패악하니 법은 인정 있는 곳이 아니니 경은 마음대로 처리하라. 그러니까 법은 인정 있는 곳이 아니니 마음대로 처리하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마음대로 처리하라는 것은 결국 승상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승상의 체면을 세워주고 있는 겁니다. 승상의 체면을 세워주는 거예요. 자, 그 다만 운성은 죄가 없으니 용서하고 형씨를 상원이 해봉하니. 자, 형씨는 누구냐면 운성의 또 다른 처야. 운성의 또 다른 처. 부인이 한 명이 아니었어. 형씨라는 부인이 하나가 있고 공주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씨를 상원이 해봉하니 이전과 친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야기하자면 결국 그 사위였던 운성과 그의 처인 형씨는 잘못이 없다 이거야. 상원이에 봉한다 그러는데 이게 보통 봉하다는 건 책봉하다. 다시 말하면 관직을 주자 이런 거야. 그러니까 형씨한테는 오히려 상을 줬어. 상을 줄 테니 이전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공주는 국법으로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주를 국법으로 다스리라는 것은 공주를 처벌하라 이건데, 자, 중요한 포인트는 국법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주를 임의로 죽이는 것을 막았어. 임의로 죽이는 것을 막았어. 자, 이렇게 이제 임의로 죽이는 것을 막은 이유는 제가 보기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일단 공주의 목숨을 어떻게든 유지시키고자 하는 거 하나. 그러니까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공주의 목숨도, 왜냐하면 어떤 죄를 저질렀으니까 벌을 받는 건 당연하다고 지금 황제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대로 처벌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공주의 목숨을 유지하는 것도 유지하는 거지만 더 중요한 거, 만에 하나 소현성이 마음대로 공주를 죽이고 나면 소현성 성격에 분명히 앞에서 얘기했잖아. 스스로 죄를 청한다고. 분명히 지금 자기는 공주를 죽였다는 것 때문에 황제에게 자신을 처벌해달라고 부탁을 할 거야.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잘못된 며느리를 쳐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며느리가 공주인 게 더 문제인 거지. 그래서 되도록이면 소현성이 공주를 죽이는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거야. 만일에 공주를 죽이는 죄를 저질렀다면 소현성 또한 자기를 죽여달라고 나올 테니까 이런 신하를 이룰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공주의 죽음도 일단은 막을지는 모르겠지만 유지하고, 특히나 소현성이 스스로 죄를 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서 국법으로 다시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 소승상은 전교를 듣고 화가 잠시 가라앉았으나, 생각을 해봐. 왜 화가 가라앉았겠어? 임금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건 공주를 죽이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는 소현성을 아끼는 마음도 분명히 있다고. 그걸 아니까 지금 여기서 잠시 화가 가라앉지 않았겠어?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공주를 아직 본부 옥에다가 두고 금입으로 옮기는 것을 천천히 하라고 하였다. 자, 그 말은 아직 화가 다 풀린 건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하면 공주에 대한 화가 아직 풀리지 않은 거예요. 됐죠? 공주에 대한 화가 풀리지 않았어. 중약. 이때 파랑이 상의 명령을 받고는, 여기서 상이란 건 황제입니다. 황제. 호칭 조심하셔야 되고요. 소승상을 찾아와 보았는데
소승상의 얼굴에 노염이 어려. 이때 노염이란 건 결국 요 노염이 되겠죠. 그죠? 공주에 대한 화. 다만 살해하여 말하였다. 저는 황족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거늘. 자, 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 여기서 죄는 공주를 투옥시켰죠. 공주를 감옥에 보냈으니까.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거늘 어찌 대왕께서 와 보십니까? 파랑이 미소를 지으며 말하였다. 승상은 국가의 대신일세 어찌 작은 혐의로 이런 말을 하는가? 소승상이 잠자코 대답하지 않았다. 파랑이 조용히 말하였다. 명현공주가 죄를 지은 것은 소홀히 할 일이 아니라, 드디어 공주에 우리 플레이 말았어. 이름은 명현공주였어. 죄를 지은 것은 소홀히 할 일이 아니라 황상의 낯을 보아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자, 황상의 낯을 보아 용서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했어. 자, 요게 지금 뭐하고 있냐면, 그래 이렇게 해야지. 황상의 낯을 보아 용서해라 라고 했으니 이건 지금 여기는 지금 소현성을 설득하기 위한 설득의 근거 1번이 되겠어요. 황제의 얼굴을 봐서 좀 한번 봐줘라 라는 얘기를 했어. 자, 그랬더니 소승상이 오래도록 깊이 생각하다 말하였다. 원통한 것은 신의 부모를 욕한 일입니다. 그런 일들을 능히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냐면 우리 부모를 욕했다. 그래서 난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통해서 효를 중시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거 알겠어요? 효를 중시하는 인물. 파랑이 웃고는 말하였다. 진실로 공의 말이 옳지만 어찌 마땅한 임시방편이 없겠는가? 상이 이미 법을 허락하셨는데 공이 감격하여. 그래서 감격하다는 건 이렇게 감격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격해져 이런 뜻이에요. 감정이 격해져. 그래서 감정이 격해져 인정을 두지 않으면 진실로 도리에 어긋난 것일세. 자, 그래서 여기에 한 번 더 설득합니다. 지금 뭐라 그랬냐면 임금은 법에 의해서 처벌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네가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건 옳지 않아. 그래서 이것이 설득의 근거 두 번째가 되겠어요. 설득의 근거 두 번째. 자, 그 다음 이어서 합니다. 소승상이 흔연히 웃고 칭찬하여 살하여 말하였다. 마땅히 대왕의 말씀을 받을 만하지만 일이 풍속을 교화시키는 것에 관계한 인등이 존명을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파랑이 기뻐하지 않으며 말하였다. 내가 말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그대가 장차 공주를 죽이고 무슨 명목으로 상왕께 조회를 드리고자 하느냐. 자, 네가 이렇게 공주를 죽여라면 어떻게 상상께 황제께 조회를 드리고자 하느냐라고 얘기했어. 요게 설득의 근거. 설득의 근거 세 번째야. 세 번째. 제가 비록 잔인하고 악하나. 자, 여기서 잔인하고 악하다는 건 겸손한 표현. 승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강상의 죄인을 없애고 임금을 뵙는 것은 그 법을 무너뜨리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성상은 어찌 사사로운 정으로 신하를 꾸짖을 것이며 제가 또한 부끄러운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결국에 자기는 지금 억울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고 있다. 됐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죄를 지을 때, 사람을 죽일 때 절차를 거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신이 공명정대한 삶을 살았고, 공명정대한 삶을 살아왔고, 이걸 근거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어요. 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 잠깐만 정리할게.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한 가지가 나와. 그러면 결국 지금 여기 나오는 소현성과 여기 있는 이 팔왕은 서로 생각한 게 다른 거야. 무슨 말이냐면 소현성은 지금 자신의 가문, 가족, 지금 이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효의 가치관을 추구하고 있어. 효의 가치관을 추구하고 있어. 그에 비해서 지금 황상은, 충의 가치관을 통해서 여기는 얘를 설득하고자 했어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할 거, 기본적으로 소현성은 이런 사람이다. 모든 이야기에서 분명히 나라와 어떤 관계를 맺더라도 자기 집안 중심으로 공명정대하게 일을 처리하고 한다. 이해가 됐죠? 공명정대하게 처리하려고 한다 하는 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어. 인물관계.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파랑이 잠자코 말없이 돌아갔다. 소승상이 곧 형부 상사를 불러 운성과 공주의 제에 당하는 법을 알아오게 하였는데
이때 장자 운경이, 자 아까 내가 운땡은 뭐라 그랬니? 운땡은 아들이라 그랬지. 앞에 장자라고 붙어있으니까 큰아들이네. 큰아들 운경이 들어와 말하였다. 할머니께서 아버지에게 글을 보내시어 회보, 여기서 회보란 건 답장을 알아오라고 하십니다. 드디어 소매 가운데서 꺼내어 받들어들이니 소승상이 빨리 꿇어앉아 두 손으로 받아 공손한 태도로 보았다. 효의 가치관을 역시 중시하는 사람이야.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너의 일이 비록 옳지만 공주의 사람들은 네가 평소에 아는 바인데 어찌 따지겠냐. 야, 너도 공주 이런 거 몰랐어? 공주 이런 거 알고 있었잖아. 공주 이랬던 거 몰랐던 거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서 모름지기 늙은 어머니의 말을 받아들여 운성을 풀어주고 공주를 죽이지 마라. 자, 소승상이 다본 후에 능히 거역하지 못해 머리를 숙이고 깊이 생각하는데, 자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깊이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내적 갈등이 되겠죠. 그죠? 자, 내적 갈등이 심화된 거야. 자, 그 다음 이어서 구승상이, 자 구승상은 승상의 직책을 갖고 있는 또 다른 사람. 형의 도량으로 어찌 주저할 뜻이겠습니까? 소승상이 드디어 어머니의 글을 보고 말하였다. 어머니의 가르침이 이와 같으니 제가 실로 거역하지 못할 것입니다. 공주를 무사히 도와주면 황제의 친척과 혈족의 교만함과 패악함이 돋으며 삼강별도를 회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가 처벌하는 이유가 자신의 가족을 모욕한 것도 있지만 결국에 황제 친족의 교만함과 여기는 이 패악함, 이것이 지금 사회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것이 공주를 처벌하는 대외적, 밖으로 보이는 대외적인 이유가 되겠어요. 대외적인 이유.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자 한데, 이때 구승상이 탄식하며 말하였다. 형은 이른바 충효와 뛰어난 절개를 지닌 군자입니다. 드디어 고뇌하며 말하였다. 저는 영존당 태부인과는 자주 왕래하며, 자 영존당 태부인이란 건 누구? 그렇지, 여기서 나올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잖아. 누구? 소현성의 어머니야. 조카의 관계에 있습니다. 숙모께서 어찌 형을 잘못된 방법으로 가르치겠습니까? 형은 모름지기 그 말씀을 따르십시오. 소승상이 좋아지며 마지못해 즉시 영을 내려 운성과 공주를 다 본부 옥중에 가두고 죽이라고 하던 의논을 거쳤다. 그러니까 아까 황제의 명령보다 뭐가 더 중요해? 엄마의 명령이 더 중요한 거야, 얘는. 그래서 충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효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칠왕과 파랑은 들어가서 아뢰었더니 여기는 황제가 기뻐했다는 겁니다. 됐어? 내용은 요 에피소드 하나가 다야. 결국 공주를 어떻게 처벌하는가? 됐습니까? 공주를 어떻게 처벌하는가? 자, 그러면 뒤에 있는 빈 공간이 있어요. 빈 공간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이 소설은 갈등이 확산돼. 왜냐하면 첫 번째, 일단 부부간의 갈등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부부간의 갈등이 있는데, 여기는 이 부부가 결국 운성과 아까 형씨 이거랑 명현공주, 자 이렇게 부릅니다. 명현공주. 그래서 이렇게 갈등을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부부간의 갈등이 그 다음 가문 내 갈등으로 변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소현성하고 명현공주하고 다투고 있는 거죠. 그렇다가 이제 좀 더 나가면 가문으로 안 보일 것 같은데, 그치? 가문. 그래서 가문과 황실이 충돌하는 거다. 자, 다 됐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용을 정리하자면 당시에 가부장적 질서와 여기서 가부장적인 어떤 질서와 황실의 권위, 황실의 권위와 충돌하고 있다는 거죠. 갈등하고 있다는 거 알겠지? 갈등하고 있다는 거. 황실의 권위와 활동하고 있어요. 자, 다 됐습니까? 자, 다음 두 번째.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소설은. 중국을 배경하고 있는 거야. 그러려면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첫 번째가 서사적인 효과가 있어요.
어떻게 사건을 매우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거든. 그 다음 또 정치적인 고려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인 고려라는 것은 고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봐. 요거 조금 이거 지금 보면 약간은 민감한 사건이 있어. 근데 그 민감한 사건을 어떻게 한다고? 자유롭게 서술하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자유롭게 서술하려면 요거밖에 없어.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주제는 충과 효인데 충과 효를 같은 것으로 보고 오히려 더 효를 강조하고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윗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요거는 바로 우리 지금 답으로 가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왜 정답이 4번이 하면 황족과의 관계를 언급한 것까지는 맞아. 어디에서? 여기 얘기하는 거야. 여기 어디서? 요거 제가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 안에는 황제의 부탁인지를 파랑에게 묻고 있은 적은 없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번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 기억은 황제가 써준 편지죠. 결론이 뭐였어? 거기는 그거의 결론은 국법으로 다스리라는 거였어. 반대로 지금 니은은 어머니가 야 늙은 어머니 소원이다 한번 들어주라 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갑니다. 3번의 정답은 5번이죠. 야 이게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가치관이 왜 나와? 어머니의 글을 본 후 처벌을 멈춘다 그랬어요. 이거는 부모와 자식 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고려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인물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셔야 되고 분명히 팁도 드렸으니까 팁 최대한 활용해서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전 3문 8강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작품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안녕.